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일비 4주차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2024학년도 5월 모의고사를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4번부터 9번까지 지문을 살펴볼 거고, 가, 나로 되어 있는 지문이니까 역시나 문제를 먼저 나누면서 보도록 합시다. 4번, 가나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니까 가와 나로 나눠야 되겠죠? 1, 2번 가에 대한 설명, 3, 4번 나에 대한 설명, 5번 가나 모두니까 가를 읽으면서 1, 2번과 5번을 살펴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번 윗글의 자유무역협정이니까 쭉 보니까 가에도 자유무역협정이 나오고 나에도 자유무역협정이 나와요. 그래서 윗글이라는 건 여기서 가와 나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절하지 않은 거 가와 나 모두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니까 가를 읽으면서 풀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판단해야겠구나, 가와 나 모두에 대한 일치불일치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면 6번, 7번 모두에 대한 박스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6번, 7번 모두에 대한 박스 문제고 윗글이라고 역시나 말했으니까 이것도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구나 라고 일단은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8번으로 내려가 봤더니 가와 나를 참고하여 기억의 이유래요. 기억을 찾아봤더니 이게 나의 맨 끝에 있거든요. 나를 읽으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9번을 넘어가 봤어요. 문맥에 대한 문제 A, E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A부터 E가 나올 때 판단하면 되겠죠.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보기에 대한 문제, 마지막에 푸는 문제가 없네요. 그럼 6번과 7번에 대한 요 박스 문제를 우리가 마지막에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를 읽으면서 뭘 풀면 될까요? 가를 읽으면서 요 4번과 그리고 5번에서 가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9번에서 문맥상 A부터 E 중에 가에 해당하는 거, 요 정도를 풀면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고 가로 올라와서 가에서 이제 문단 번호를 매겨보도록 합시다. 자유무역협정 1문단, 먼저 2문단, 다음으로 3문단, 마지막으로 4문단,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앞에 1문단부터 내용을 쭉 읽었어요. 내용을 읽은 다음에 5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쭉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울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올라와서 지울 수 있는 것부터 살펴봤어요. 봤더니 자유무역협정은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이라고 합니다. 즉 어떻게 영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죠. 이 내용이 5번에 4번 내용에 해당하겠네요. 자, 얘는 뭐예요? 영내국들 간의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영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럼 5번에 4번 영내국 간의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겠죠. 그럼 5번에 4번이 가장 먼저 지워지겠네요. 그래서 5번에 4번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 조금 더 읽다 보니까 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네요. 영내국들의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서 상호 간의 무역 특혜를 부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5번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즉, 어떻게 한다? 기존에 존재하던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거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내국 간의, 이 영내국들 간의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5번에 5번 가서 보시면 기존에 존재하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서 영내국 간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5번에 5번도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내용이 벌써 2개나 지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됐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서 무역 창출 효과에 대한 내용을 쭉 읽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는 5번의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내려갔어요. 했더니 여기서 A와 B가 나왔네요. 자, A의 내용도 있고 B의 내용도 있었으니까 이제 9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면서 생각하면 되겠죠? 영내국 상품이 여개국의 동질 상품보다 생산 비용이 높더라도 낮은 관세라고 했네요. 이때 낮은 관세가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세가 작은 관세라고
라고 볼 수 있는데 9번을 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어요? A는 자 여기 관세에 대해서 저조한 관세라고 되어 있네요. 맞는 말인가요? 네, 이거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벌써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9번의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너무 틀린 말이죠? 그래서 1번에서 확실히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나머지 내용이 그럼 맞는지 확인하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B를 봤습니다. 자, B를 살펴봤더니 관세 수입이 줄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봤더니 B 감소하다라고 되어 있죠? 줄 다 감소하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울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문단을 살펴봤어요. 4문단 쭉 읽어봤더니 5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자유무역협정에서 영내국들이 여개국에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이 5번에 3번의 근거가 되겠네요. 즉, 영내국들은 여개국의 상품에 대해 어떻게 한다?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한다 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5번에 3번 영내국들이 여개국의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5번에 3번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4문단까지 봤을 때 5번에 3번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 5번의 내용 가번 지문만 봤을 때 3, 4, 5번이 지워졌네요. 그러면 이제 나를 읽으면서 5번에 1, 2번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9번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9번에 1번과 2번이 확인이 됐네요. 1번으로 답이 나오기는 했지만 나 지문을 읽으면서 3, 4, 5번을 확인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가번을 읽었으니까 이제 4번에 1, 2, 5번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가는 중심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지 않았으니까 1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2번 중심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나열 이렇게 하지 않았죠. 2번도 틀렸네요. 5번 가는 중심화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를 소개하고 각각의 효과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았죠. 요게 틀렸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면은 4번에도 1번과 2번과 5번이 틀렸죠. 4번도 나를 읽으면서 3, 4번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남은 것을 체크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도 잠깐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6, 7번. 마지막에 확인해야겠구나. 라고 일단 남겨놨었고 6, 7번 활동일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7번은 활동이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요 정도로 체크하면 되겠고 8번은 가와 나인데 기억을 보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나번을 읽으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뭘까요? 9번에 3, 4, 5번이 남아있었고 5번에 1, 2번 일치불일치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4번에 여기 3, 4번이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 나번을 읽으면서는 4번에 자 3, 4번을 확인해 줘야 되고 5번에 1, 2번을 확인해 줘야 되고 9번에 답은 나왔지만 3번부터 5번까지를 일단 확인하면서 풀어야겠구나 라고 설계를 하면 되겠죠. 이걸 다 풀고 나서 이제 기억이 나오는 8번이 아마 먼저 풀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6, 7번을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번에 문단 번호 매기셔야겠죠? 자, 1문단 자유무역협정 2문단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가셔서 영내 가공 원칙 3문단 상품이 기본 4문단 쭉 내려가서 3번 변경 기준 요게 5문단이 되네요.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 6문단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1문단부터 보면서 5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자유무역협정 얘기가 나오면서 두 번째 줄에 바로 근거가 나와요.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영내국은 이 기준에 따라 수익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한다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네요. 이 말에 따라 5번에 1번이 풀립니다. 5번에 1번. 자,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죠. 이걸 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기에. 그럼 5번에 1번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는 거 뭐예요? 2번이니까 아하 답이 2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한 다음에 2번의 내용이 정말 틀렸는지를 쭉 읽으면서 그냥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5번의 답이 2번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C가 나왔네요. 이 기준에 따라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C에 따라 9번에 가서 봤더니 이 기준에 의거하여 맞는 말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지울 수 있었고요. 자, 이 문단 읽으면서 판단할 내용 없었고 그냥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으세요. 지금부터는 3문단 봤더니 영내 가공 원칙이라는 게 있었네요. 그래서 쭉 또 읽었어요. 4문단 또 이제 뭐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검토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또 쭉 읽었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완전 생산 기준과 실질 변형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누다, 구분할 수 있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도 지울 수가 있었네요. 쭉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5번째 문단에 뭐 세번 변경 기준이라는 게 나오고 뭐 HS 코드를 활용하는 기준이다라고 이제 쭉 그냥 내용을 이해하면서 봤습니다. 변형된 상품으로 본다 라고 해서 본다. 9번 가서 봤더니 간주한다. 가능하죠. 얘도 지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까지를 다 지워줬으니까 9번의 답이 확실하게 자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요거까지를 체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6문단까지 쭉 읽었어요. 읽으면서 봤더니 맨 마지막에 어쨌든 이 내용을 쭉 통해 기억 부분, 무역, 굴절, 효과 등과 같은 자유무역 협정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이? 원산지 결정 기준이죠. 영내국에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무역 창출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고 무역, 굴절 효과 등과 같은 자유무역 협정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 내용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기업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무역, 굴절 효과. 자, 굴절과 같은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그럼 여러분, 무역 굴절 효과가 뭔지를 알아야 이게 부정적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뭔지를 찾아봤어요. 이 내용이 근데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가와나를 참고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가지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지문에 가서 빠르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가지문에서 무역 굴절 효과가 나와요. 쭉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오는지? 선생님이 체크를 안 해두고 그냥 선생님도 읽으면서 빠르게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에 있었더라? 무역 창출 효과가 있고 자, 무역 전환 효과 여기 나오네요. 4문단에 무역 굴절 효과는 영내국 간의 무역 특혜를 이용해서 여개국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을 영내국에 우회 수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개국이 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영내국에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영내국을 거쳐서 수출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무역 특혜를 이용해서 유리한 방식으로 상품을 우회 수출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우회 수출하는 방식을 이제 막는 거죠. 원산지 결정 기준을 통해서. 자, 요 내용을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무역 굴절하는 방식은 뭐예요? 우회 수출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원산지 결정 기준을 통해서 이 우회 수출하는 방식을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아래 적절한 것을 보래요. 영내가공 원칙에 의해 수입상품의 원산지가 여개국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개국이 우회 수출로 얻기를 기대하는 관세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네요. 이게 맞는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8번에 1번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머지 것들을 일단 확인해 봤습니다. 선생님은 나머지 것을 일단 확인했거든요. 근데 봤더니 여계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해서 각용한 여개국의 상품을 영내국으로 수입되어 여개국이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요 말은 여러분 틀렸죠? 여개국이 무역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었고 3번도 여개국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던 영내국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해당 상품을 영내 원산지로 인정하며 관세 수입이 이전보다 크게 나타난다?
여개국의 상품을 영내 원산지로 인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얘도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었고, 여개국이 자국의 상품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영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죠. 이것도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었고, 여개국이 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는 영내국을 거쳐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여하는 영내국으로 수출하여 얻으려는 무역이익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여개국에게 무역이익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나머지 내용이 너무 다 틀렸네요. 요거까지 살펴봤더니 다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자 8번에 1번이 답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8번에 1번이 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 6번과 7번이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확인할 거 6번은 활동 1에 관한 거, 7번은 활동 2에 관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일단 갑을병, 각국과 병국과 을국이 있네요. 갑국, 을국 간에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됐죠. 일단 요 각국, 병국은 위에는 지워야겠다. 각국, 을국 간에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하면서 세 국가 간의 무역 구조가 변화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자, 을국에서 나일론 실을 이제 갑국이 수입하게 되는 거죠. 스타킹을 제조하기 위해서 을국에서 나일론 실을 수입하게 돼요. 그리고 갑국은 병국으로부터 스판덱스 실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국의 염료로 염색해요. 스타킹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 갑국은요, 자신이 스타킹을 생산한 거에 대해 을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 스판덱스 실을 병국으로부터 수입을 했거든요. 수입을 해서 자국의 염료로 염색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염색한 걸 가지고 을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활동 1번을 봅시다. 6번을 푸는데 필요한 활동 1번을 봤더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각국부터 봤더니 각국은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을까요? 을국으로부터 나일론 실을 수입했죠. 수입했기 때문에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을국의 나일론 실은 자, 여기 보니까 생산량이 증가했잖아요. 왜요? 각국에게 수출했기 때문이겠죠. 요렇게 자, 을국은 수출했어요. 수출했고 각국은 수입했기 때문에 여기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병국은 나일론 실에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감소했어요. 왜요? 을국이 갑국에게 나일론 실을 팔았죠. 그래서 병국은 갑국에게 나일론 실을 이제는 수출하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신에 병국은 갑국에게 뭘 수출해요? 여기서 스판덱스 실을 수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국은 스판덱스 실의 생산량이 아마 증가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국 여러분 여기 보면 생산량이 염료의 생산량이 증가했잖아요. 염료의 생산량이 증가했죠. 그럼 염료의 생산량이 왜 증가했을까요? 여기서 보면 병국으로부터 스판덱스 실을 수입했죠. 수입한 다음에 염료로 뭘 했어요? 얘네들이 이거를 염색하는 일을 했잖아요. 스판덱스 실을 받아서 염색하는 일을 했으므로 얘네가 병국으로 받은 것을 염료로 염색하는 일을 했으므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관계들을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자, 요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 6번을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각국에서 나일론 실과 염료의 생산량이 변화한 것, 각국이 비교 우위를 지닌 상품의 생산 요소를 집중했기 때문. 맞겠죠?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증가했죠. 영내국 간의 무역 창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겠죠. 자, 무슨 차이? 각국과 을국 간의 무역 창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을국에서 염료의 생산량이 감소했죠. 자국에서 생산하던 염료를 영내국에 동질 상품, 즉 갑국에
동질 상품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을국에서 나일론신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병국에서 감소했죠. 왜? 낮아진 관세로 인해 각국에서 영내국 상품이 여개국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 병국에서 감소한 거, 낮아진 관세로 인해 각국의 영내국 상품, 즉 을국의 상품이 나일론실, 을국의 상품이 여개국 상품보다, 즉 병국의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겼겠죠? 나일론신이. 그래서 어디서 수입을 하게 됐어요? 을국에서 수입을 하게 됐잖아요. 비교 우위가 생겼기 때문이겠고 맞는 설명이 되겠죠? 병국보다 을국의 나일론신이 생산 비용이 높지만 을국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각국이 여개국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이 영내국과의 무역 창출 효과로 얻는 이익보다 컸다? 아니겠죠, 여러분? 각국이 나일론실을 어디서 수입해요? 을국으로부터 수입했잖아요. 그런데 관세 수입이 영내국과 무역 창출 효과로 얻는 이익보다 여개국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뭐가 더 커요? 영내국과의 무역 효과가, 영내국과의 무역 효과, 즉 을국과의 무역 효과가 그 다음에 여개국과의 이익보다, 이익, 즉 이익, 누구? 여기서의 병국과의 이익 효과보다 크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일론신을 여기서 수입한 거죠. 그러므로 5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 내용 다 맞고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7번 활동 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활동 2. 자, 여기 보시면 갑을 자유무역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의 날을 고려해서 을국의 입장에서 스타킹의 원산지를 한번 판정해보자 라고 했네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스판덱스 C를 병국에서 수입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국의 염료, 각국의 염료로 염색한 스타킹에 대해서 을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영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하고 건조 분쇄 조립의 공정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HS 코드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은 여기 보면은 영내국 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해서 관세를 이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스타킹의 HS 코드가 6115.21인 거예요. 다른 HS 코드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해서 스타킹의 HX 코드는 이건 거죠. 그럼 다른 HS 코드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됐는지 보시면 되죠. 자, 스판덱스 실은 HS 5402.31이죠. 스판덱스 실은 HS 5402.31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재료로부터 생산된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HS 코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케이. 너는 다른 재료로부터 생산됐으니까 여기서 을국에서 관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를 이해하면서 7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스타킹의 가공 공정이 각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었으므로 중단 없이 수행되었다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스타킹은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단순한 공정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충분 가공 원칙을 충족하고 있군 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충분 가공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공했다라고 볼 수 있고 영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가공된 것이 아니므로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완전하게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는 가공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나번에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충분 가공 원칙이나 영내 가공 원칙은 여기 나와 있어요. 산문단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완전 가공. 선생님 어디서 찾았냐면 자, 완전 가공 어디 나올까요? 체크를 해놓은 건 아니라 선생님도 그냥 보기만 했거든요. 자, 보자. 여기 완전 생산 기준과 실질 변형 기준. 여기를 보세요.
완전 생산 기준을 상품이 영내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되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영내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쓴 건 아니죠? 왜요? 스판덱스 실. 글자가 너무 이상하긴 하네요. 스판덱스 실이 병국에서 생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영내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 보면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해야 되죠. 근데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해서 세번 변경 기준을 하는 품목 번호인 HS 코드를 활용하는 기준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HS 코드가 서로 다르면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 상품으로 보고 해당 상품을 영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요걸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걸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영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가공된 것이 아니므로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스타킹과 나일론실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죠?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알 수 있죠? 위에서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스타킹에 스판덱스 실을 사용하여 협정에서 규정한 여기 여러분 미안해요. 요거를 선생님이 놓쳤네요. 자, 스타킹에 나일론 실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네요.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여기 보면 스타킹과 나일론 실의 HS 코드? 여러분 지금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이 HS5402.31이 뭐예요? 나일론 실이에요? 이게 스판덱스 실이죠? 답은 제대로 체크해놓고 여기서 그냥 막 넘어갈 뻔했네요. 스판덱스 실이죠? 나일론 실의 코드가 아니죠? 얘는 자, 스타킹과 나일론 실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다? 여기서 우리가 병국에서 수입한 것은 나일론 실이 아니라 스판덱스 실이죠. 그러므로 나일론 실의 HS 코드가 아니라 여기 스판덱스 실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므로 충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요 말이 틀렸네요. 아주 치사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나일론 실이 아니라 스판덱스 실의 HS 코드가 다르므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스타킹은 스판덱스 실을 사용해서 협정에서 구정한 재단 및 이스거를 수행한 상품이므로 충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번도 맞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6번, 7번까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6문제 모두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4주차의 첫 번째 시간이 또 지나갔네요. 이번 주도 힘차게 매일 하나의 비문학을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